오늘 설악산의 첫 얼음이 관측됐답니다.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코로나19의 독감 시즌이 돌아온 만큼 특별히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5일 연속 2자릿수인데요. 연휴 기간 대규모 이동이 있었던 만큼 방역당국은 최소한 이번 주말까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첫 TV 토론에서 마스크를 쓴 바이든 후보 조롱하더니 본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미국 대선 과연 어떻게 될지 김동석 미주 한인유권자연대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 나훈아 씨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0월 5일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두 분 잘 보내셨어요, 연휴? 네, 잘 보내고 왔죠. 네, 다들 푹 쉬시고. 푹 쉬었습니다. 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서요. 네네. 좀 뭔가 운동을 하고 돌아온 듯한 느낌도 듭니다. 그게 계속 정말 뛰어다니느라고요. 풀타임 잡이라고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 아이와 맞습니다. 놀아준다는 네. 것은 남의 일 같지 않죠? 네, 맞아요. 뭐 아이와 이렇게 놀다 보니까 하루 빨리 다시 복귀하고 싶다는 거. 기다렸습니다 오늘. 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소식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분의 소식입니다. 이게 또 연휴 기간 내내 뭐 방송에 나왔는데 KBS에서 단독으로 먼저 보도를 했고요. 요트 구매를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을 했는데 공항에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지난 네. 3일 미국으로 출국하던 길에 이 KBS 취재진과 마주쳤는데 이 자리에서 이일병 교수가 이 강경화 장관의 남편이죠. 이일병 교수가 이제 뭐 그냥 자유여행 가는 것이다. 네. 이 코로나가 걱정이 되니까 마스크를 많이 챙겨가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KBS 보도는 그 이전에 그 이일병 전 교수가 자신의 블로그에 그 이번 여행으로 이제 요트를 구입을 하고 항해할 예정이다. 뭐 이런 내용도 보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두고 좀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사실 뭐 개인적 취미에 뭐 왈가왈부할 것은 아닌데 다만 그 외교부가 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난 3월부터 이 특별 여행주의보를 내린 상황에서 이 외교부 장관의 배우자가 굳이 이 시국에 이 취미 생활을 위한 출국을 했었어야 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국민의힘 측은 뭐 내로남불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역 당국이 추석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하고 이 외교부는 특별 여행주의보를 내려서 뭐 다들 뭐 참고 있는데 뭐 장관 남편이 이렇게 나가도 되냐 뭐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서 적극 협조하기 위해서 이 가족들과의 이동과 만남을 자제하고 또 성묘까지 하지 못했던 국민들이 이런 소식에 또 허탈감과 분노를 느껴야 했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도 좀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네, 제가 여러 의원들한테 물어봤는데요. 네.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고요. 지도부도 음. 이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도 국민의 눈으로 볼 때 부적절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김태년 원내대표도 해외여행 자제 권고를 내린 외교부 장관의 가족이 한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보고 있다. 또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강경화 장관은 일단은 송구하다라는 이야기를 밝혔고요. 네. 네.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송구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다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본인도 잘 알고 본인 그 장관도 이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이제 본인이 결정해서 따른 것이다라면서 워낙 오래 계획하고 또 미루다 간 것이라 귀국하라고 또 얘기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흥미로운 게 지금 약간 공수가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요? 진영에서 네. 라디오 방송을 제가 봤는데 이 김남국 의원은 이제 네. 더불어민주당인데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이 반대로 국민의힘의 뭐 최고위원이었고 그랬던 뭐 이준석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뭐 사생활이지 않냐. 뭐 이런 이걸 뭐 계기로 해서 그러면 뭐 해외 여행에 대한 걸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주장은 뭐냐면 이게 방역 관점에서 이 교수가 강경화 장관 남편 이 교수가 미국에 간 게 문제가 될 만한 일이냐 뭐 이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미국 강국에 뭐 돌아와서 미국에 가서도 한국에 돌아와서도 격리 기간을 잘 지킨다고 했을 때 문제가 없는 거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요. 사생활이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한테 너무나도 강한 기준 설정해 놓고 그것과 반대되는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이 기준 자체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이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일병의 후임은 이일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일병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이일병 교수 얘기를 하면서
단 하루도 잠잠한 날이 없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뒤에 이렇게 썼거든요. 이건 개인의 사생활이다. 굳이 이런 것까지 따져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박원석 정의당 정책의장도 한 라디오에서 전적으로 사생활에 대한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실제 책임을 장관한테 묻기에는 어렵다. 강경화 장관이 빨리 사과한 게 다행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호화 요트라고 하는 게 그 약간 조금 어감도 그렇고 지금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추석 연휴 때 집에 가지 말자 네. 뭐 이런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민감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하여튼 라디오를 듣는데 그 물론 다른 프로그램이었지만 김남국 의원과 또 이준석 네. 최고위원이 좀 다른 입장을 보여서 약간 바뀐 입장인데라는 네, 네.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 중앙 청년이 그 포스터 저도 보긴 했는데요. 표현이 좀 부적절하다 해서 논란이 있었죠. 근데 지금 뭐 어떻게 좀 중징계를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이 온라인에 그 자기소개 글을 올렸다가 논란에 휩싸인 이 중앙 청년위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2일에 이제 네네. 즉각 인사 조치를 했습니다. 이 명절 연휴임에도 온라인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서 이 신속히 결정을 했는데 이 김금비 기획국장 그리고 이재빈 인지육성본부장은 면직 처분을 했고요. 그리고 주성은 대변인 내정자는 임명을 철회를 했습니다. 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김종인 위원장의 의중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그런데 이후에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실수는 젊은이들의 특권이라면서 본인들도 많이 배웠을 것이다. 이 국민 전체의 생각에 맞춰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뭐 크게 배운 기회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이 너그럽게 봐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이 중징계 그대로 가는 건지. 네, 뭐 그대로 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중징계가 내려진 다음에 중앙 청년이 이 페이스북에 네네. 또 뭐 부고를 연상케 하는 그런 아, 모양의 맞아요. 저도 그거 카드가 올라왔어요. 카드 뉴스 네네. 같은 게 올라왔어요. 게시물을 올려와서 뭐 당내 유일한 청년 조직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곳 또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 언제든지 달려가 목소리를 높이려고 했습니다라는 글을 검은 배경에 조화 모양을 담은 카드 형태로 게시물 올렸잖아요. 그래서 남겨진 지도부 소개 이렇게 올렸었는데 박계열 청년위원장이 이거 자신이 이 지도부 카드형 소개 자료는 자신이 기획하고 승인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좀 반발하는 모양새를 보였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 이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정계를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시작한 지 책임을 얼마 지고. 됐다고. 그래서 이게 좀 상황이 좀 바뀐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문제들 안 만들고 특히 뭐 종교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카드 뉴스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떨쳐내는 새로운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세 개를 다 봤는데 뭐 글쎄 딱히 문제가 있겠다 싶은 건 사실 그 부분이긴 했어요. 예, 종교와 사실 정치가 이제 분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이념일까요? 뭐 이념이라고 해야 네. 되나요? 뭐 그런 방향인데 다른 것들은 좀 너무 좀 장난스럽게 썼구나. 뭐 약간 이런 인상이라면 종교 부분은 조금 건들면 안 되는 부분을 건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네네. 들기는 했습니다만 뭐 하여튼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특히 뭐 정광훈 목사도 연상이 되는 부분이 그렇죠. 있고 그게 이제 좀 굉장히 이른바 극우 세력과의 뭐 선을 그으려는 당내 음. 입장과 안 맞았다 이런 게 비대위의 빠른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제 이사를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그 2년 만에 그 여의도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 남중 빌딩을 아예 매입을 했어요. 오. 네, 빌딩을 아예 사서 이 여의도 당사를 거기에 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새 당사 현판식도 했는데 이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과거를 좀 잊고 이 새로운 각오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사실 이제 국민의힘이 2004년 이전까지는 여의도에 이제 건물이 있었는데 네네. 그때 이제 대선을 패배하고 또 차떼기 네. 활동이 벌어지면서 좀 당세가 기울어서 이제 건물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천막 당사를 하다가 뭐 염창동도 갔다가 뭐 다시 뭐 여의도로 돌아와서 좀 오랫동안 있다가 다시 또 그 영등포 쪽으로 가서 그쪽에서 당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다시 또 오랜만에 2년 만에 다시 또 여의도로 돌아왔는데 이제 건물을 매입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건물이 이제 이 건물이 이제 남중 빌딩인데 네. 원래 여기가 이제 시원스쿨이라는 곳에서 운영을 가지고 있던 곳이었더라고요. 아, 영어. 네, 뭐가 안 되면 이제 네. 찾게 되는 뭐 그 회사인데. 네네. 근데 여기 그 시원스쿨에서 2016년에 이제 295억 원에 이거를 샀다 그래요. 근데 이번에 팔 때 400억 원 정도에
팔았다라고 해가지고 차익만 한 100억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세로 얼마? 네. 꽤나 많이 나오죠. 네, 네. 그렇겠죠. 네. 자, 추석 연휴에 굉장히 뉴스가 많았습니다. 국내외로 굉장히 많았는데요. 특히 3일 개천절 집회 뭐 철통 방어하고 막겠다라는 정부의 입장이 있었고 뭐 차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 사진도 상당히 많이들 올라왔고 다행히 뭐 큰 집회는 없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그걸 두고 여야 간의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저께 개천절 집회의 이 금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한 조치였기 때문에 매우 정당한 그런 조치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저는 야당도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특히 제1야당이기 때문에 애매하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오히려 어제 집회 같은 경우에서는 더 강력하게 집회 자제를 권고했어야 마땅한 일이 아니었는가. 어제 강화문 광장에 경찰 버스로 겹겹이 쌓은 재인 산성이 국민들을 슬프게 했습니다. 북한의 계몽군주는 소총과 휘발유로 코로나를 방역했고 우리 대통령은 경찰 버스와 공권력을 동원해서 코로나를 방역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뭐 들으신 대로 이 경찰의 개천절 집회 원천 봉쇄에 대해서 입장이 굉장히 다릅니다. 예전에 과공병 집회 당시에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었죠. 네. 그때 상성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재인 상성이라고 비판을 네. 하는 모습 들어보셨습니다. 네, 입장이 참 다르네요. 네,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어떻게 뭐 국민들을 모이지도 못하게 하냐, 뭐 서울 시내에 계엄령이 내려진 거냐, 뭐 이런 비판이었고, 반면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면박산성 같은 경우에는 그 시위를 하시는 분들이 청와대로 가지 않기 위해서 이 청와대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불통의 상징이었다면, 뭐 이번에 차벽 같은 경우에는 이 방역을 위한 좀 이른바 이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뭐 그런 선택이었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김태년 원내대표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젠가요? 네, 어제입니다. 네, 어제 청계산 근처에서 만찬을 했다고요. 깜짝 회동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뭐 회동 이후에 좀 알려졌는데요.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국감 그리고 현안, 아하. 민생 문제 어떻게 처리할지 한 2시간 정도 의논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청계산 인근에서 뭐 장어와 염소, 홍어를 아이고. 먹으면서 어휴. 네, 식사를 하고 뭐 맥주도 마시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헤어졌다라고 해요. 그런데 눈길이 가는 게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늘 일정을 다 취소를 했습니다. 과하게 드셨나?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민주당 쪽 얘기를 우선 들어보면 이게 뭐 술을 많이 마시거나 이런 건 아니고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이렇게 집에서 좀 쉬고 있다. 술을 많이 휴식을 취하고 마셔도 있다. 컨디션은 안 좋을 수 있죠.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식사 메뉴 자체가 네. 약간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뭐가요? 네,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았지만 식사 일부 식사 메뉴가 메뉴 자체에 좀 안 맞아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아하. 나오고 있어요. 뭐가 안 맞았을까?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네. 자, 그리고 9일 한글날 또 요것도 사실 휴일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또 집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경찰 버스를 동원해서 차벽이 또 설치될 것 같다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 김창룡 경찰청장이 정례간담회를 했는데 한글날 1,344건의 집회 신고가 들어왔다라고 오. 하고 그리고 이 중에서 185건에 대해서 금지 통보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뭐 일부에서는 한글날에 지금 1만 명까지 모여서 집회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관련 내용을 잘 분석하고 좀 방역 당국과 깊이 있게 협의를 한 뒤에 불법 집회가 뭐 강행이 되면 그것을 또 버젓이 이루어지도록 경찰이 방치를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글날에도 집회를 원천 봉쇄할 것이다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이고 서울시도 한글날 10인 이상 신고된 집회에 대해서 개천절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원천 차단한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하고 공동 대응하겠다는 건데 반면에 이 개천절에 이 서울 도심 집회를 추진했던 이 8.15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곳이 네네. 한글날에도 2,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라고 오늘 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만약에 한글날 집회가 또 금지된다면 이 서울 행정법원에 가서 심판을 받겠다 또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 소식인데요. 뭐 노웅래 최고위원 소식이 아니라 BTS 소식이죠. 병역 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보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네. 아미는 그런 거 원하진 않는데요. 네, 우리 아미라 그랬나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내에서 좀 얘기가 있긴 했어요. 병역 네네. 특례 얘기 있었는데 노웅래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공개 발언을 통해서 좀 공식화했다라고 어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모두가 반드시 총을 들여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현재 이 산업기능과 전문연구 요원 등 대체본부 제도가 있지만 BTS 같은 대중문화예술은 포함이 되지 않고 있다. 근데 과학기술이 미래를 책임질 국가 기관 산업이기에 병역에 예외를 둔다면 한류야말로 미래국가 전략 사업이다. 그러니까 이 독도 홍보 같은 국가 홍보에 무보수 참여시켜서 그 가치를 활용하는 방법 등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논의를 해봐야 될 것을 보이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이낙연 대표의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논의가 할지 모르겠지만 노웅래 최고위원이 이 관련돼서 이 법안 발의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하겠다고 해요. 그 내용을 좀 보면 알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국가의 공적 심사를 하는 위원회 같은 걸 좀 만들어서 논의해보자. 병역 특례 어떻게 할지,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걸로 보이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마 여기 구체적으로 아직 얘기는 안 나오고 있는데 하태경 의원이 이 문제를 논의한다고 하면 뭔가 그 심도 있게 토의할 수 있는 국회 여야 협의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 병역 특례든 병역 연기든 이제 만 28세까지 할 수 있는데 이거 30세까지 늘리는 그런 법안이 이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낸 바 있거든요. 이 논의도 국민의힘 쪽에서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 뭐 이런저런 구설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아마 네. 그래서 BTS 팬들은 여태까지 이 군대 얘기 끝내지 말아라라는 입장이었었거든요. 자, 마지막 짧게 5.18 헬기 사격을 증언했던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씨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네, 이 전두환 씨가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 조비오 신부의 이 헬기 사격 목격 증언에 네. 대해서 뭐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네네. 비난을 해서 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1년 6개월. 구형을 했고요. 아마 선고는 다음 달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음 있습니다. 달에 선고가 나올 것이다. 알겠습니다. 네, 서울타임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워싱턴의 생생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원래는 내일 저희가 연결을 해야 되는데 첫 TV 토론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미국 대선 예측 불허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연결해봤습니다.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김동석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 상태는 어떤가요, 대표님? 지금 군인병원에 있는 상황이고 네. 사실 미국 시간으로 일요일 날이 나흘째였었습니다. 병원에 들어간 지 네. 만 3일째인데 저녁 시간에 갑자기 큰 사건이 발생했는데 저녁 시간에 막 의사들 허락이 없었겠죠. 대통령이 경호원들 대동해서 바깥에 운집한 병원 바깥에 운집한 네네. 지지자들한테 보여주려고 차 타고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왈칵에 이게 그 여론이 안 좋아진 거죠. 네. 그 막 경호원들은 정리하고 무슨 죄냐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야, 이게 혼자만의 일이 아닌데 네. 아마 트럼프답게 나 건재하다. 그리고 지지자들을 통해 가지고서 계속해서 선거 운동할 거다 이런 이제 메시지 주려고 나온 것 같은데 사실 그러고 나가지고 굉장히 여론이 좀 악화됐는데요. 그동안 대통령이 확진자라는 게 발표 나와서 이 대통령 처음엔 안 그랬는데 어떻게 대통령을 케어하고 백악관에서 군병원까지 와서 이렇게 그 치료한 거가 나중에 알려지면서 이 심각했었구나. 좀 좋아졌지만 지금은 심각했었구나. 의사들도 좀 중증 환자들을 케어해야 되는 방식으로 그 약을 한 3가지를 복합적으로 그 복용을 했더라고요. 치료제로 썼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은 처음에 그 주치의는 괜찮다. 그리고 본인이 올린 거 이렇게 해서 그 상태가 좋고 기분도 좋고 좋겠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 군인병원으로 옮기면서 비서실장은 좀 그 심각하다 이거를 네네. 얘기를 했죠. 그 기자들한테 네. 앞으로 당분간 48시간 중요하다. 군인병원으로 옮기는 자체가 이 백악관에서 있는 게 좀 불안하기 때문에 간다.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산소호흡기 치료도 했다라는 게 나오고 그랬는데 역시 나중에 밝혀진 걸 보면 굉장히 대통령 그 증세가 심각했었는데 지금은 좀 회복하고 병원에 가서 토요일 날 오후서부터 병원에서 업무 보는 거 사진에 내보내고 동영상 찍어서 보내고 뭐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치의가 빠르면은 월요일이죠. 미국 시간 월요일 오전에 백악관으로 복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 상황으로 보면 좀 회복이 됐다. 정상이 좀 됐다. 이렇게 보여오는 게 맞지 않나 이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저도 뭐 언론에서 들은 바로는 뭐 렘데시비르라든지 아니면 그 덱사메타손이라 그러나요? 그런 거가 사실은 경증 환자한테 투여되는 게 아니라서 이게 조금 대통령이기 때문에 좀 오버해서 과하게 복용을 한 거, 처방을 한 거냐, 아니면 그만큼 심각했던 것이냐 해서 약간 좀 심각했던 것 같다라는 쪽으로 추가 기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복귀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시간을 두잖아요. 한 2주 정도 시간을 두는데 이렇게 빨리 복귀하면은 그래도 되는 것인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백악관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했었던 사람들 중에서 상당히 지금 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더 나온 사람들은 없나요? 지금까지 거의 한 10명 좀 넘게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확진자를 발표할 때 네. 첫 번째 백악관 고위 관리들, 백악관 관리들, 그 다음에는 캠페인 캠프, 그 다음에는 이제 의회에서 관여한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과연 누가 대통령한테 이렇게 감염을 시켰냐라는 이제 추적을 하고 하는데 지금 나오는 뉴스를 종합해 볼 때는 지난 열흘 전에 토요일 날, 지난주 토요일 날 그 긴스버그 대법관 네네. 돌아가시고 나서 그 에이미 바렛 판사를 대법관 지명하는 행사를 백악관에서 크게 했어요. 네. 거기에 참가했던 고위층들이 다 확진자가 됐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토론회 끝나고 미네소타 유세에 갔다 오다가 호프 힉스라는 그 고위 보좌관이 증세가 있어가지고 격리시키면서 다 테스트를 하기 시작했지만은 그 호프 힉스도 그 법관 지명하는 거기에서 옮겨진 걸로다가 지금 이렇게 주목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왔던 상원의원, 법사위원 2명도 거기서 확진이 됐고, 네네. 그다음에 그 대통령 부부도 아마 그다음에 거기에 참가했던 그 가장 최근에 백악관 관리인 그 오발 오피스를 총 그 매니지먼트하는 링 누나라는 그 보좌관이 있어요. 그 네네. 사람도 지금 확진돼서 격리되고 있고, 그다음에 캠페인 캠프도 다 캠페인 매니저 스테피언이 네. 들어놓았어요. 확진돼. 그다음에 캘리언 코네이가 전체를 자문하고 했었는데 그분도 또 확진자가 됐고, 그다음에 그때가 토요일인데 화요일 날 토론회 준비하는 데에 바이든 역할을 하면서 준비를 시킨다고 불러가지고 첫날 갔던 크리스 크리스틴 뉴저지 주지사, 네네. 그 지명식 맨 앞에 스테피언이랑 같이 앉아서 얘기하고 그런 게 보였는데 그 비만이잖아요. 크리스틴 네. 주지사. 네네. 크리스틴 주지사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지금 맞아요. 격리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화당 의장인 맥데니얼, 밀 롬니 조카는 네. 맥데니얼도 확진자가 됐죠. 캠페인 캠프가 지금 아주 전원이 지금 뭐 이런 상황이 됐죠. 네, 아주 그다음에 상원의원이 네. 3명. 자, 뭐, 그래가지고 이번 기회에 그냥 그동안 여론이 저 백악관에서 1000명의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저 마스크 안 쓰고 저렇게 다니고 저래도 되나 이러던 게 마침내 대통령이 확진자가 되면서 이제 어제 저녁 때요. 일요일 날 저녁 때 캠페인 간부한 사람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손을 깨끗이 씻으세요. 마스크를 쓰세요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라는 얘기가 지금이야 나왔습니다. 참. 그러니까 거의 뭐 초토화가 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이 빌 스테피안이 선대위원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사람이 지금 들어 누워서 그 원래 했었던 그 브래드 파스케이라는 사람도 지금 사실은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캠프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회복을 해서 짠 하고 나타나면은 지지율이 또 막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이 계시고, 또 반대로 대통령이 이미 이제 신뢰를 굉장히 많이 잃었다. 그동안의 언행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본인이 직접 딱 코로나에 걸려버리니까, 그래서 뭐 이거 게임이 끝났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치열하게 아주 격하게 선거운동 전 토론회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네네. 대통령이 확진자가 되고 나니까 전쟁이 좀 멈췄어요. 아, 미국이 참 이랬었구나. 저도 아시잖아요. 미국에 무슨 일이 발생하면은 우선은 좀 진정하고 네네. 서로 회복하고 케어하는 게 우선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선거운동 자제하고 네거티브한 발언들 잘 안 나오고 낸시 펠로시가 대통령의 회복을 함께 기도합시다. 첫 성명서였었습니다. 바이든도 그렇고. 그거는 현직 대통령이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사실 선거에 관해서는 선거는 다음 4년 동안 미국을 이끌어갈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 여론이 있냐면 선거 30일 놔두고, 대통령 선거 30일 놔두고 감염병에 전염이 돼서 병원에 입원한 후보의 이름이 선거 용지에 올라 있는 게 과연 미국 국가 안보에 괜찮은 건지 어떤지 라는 여론들이 좀 생겼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대통령 확진이 된 거는 선거판에서는 치명적인 거죠. 그렇군요. 어젯밤서부터 지지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선거가 어떻게 될 거라는 전문가들 전망은 이 패색이 짙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할 때, 그리고 아시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선거운동의 특징이 직접 대면 유세잖아요. 그렇죠. 집중 집회를 열어서 거기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서 샤이 트럼프 층들을 최대한 끌어내고, 막판 경합주 6개주를 일주일에 10개 이상씩, 10개 주 이상씩을 그 스케줄을 잡아놨던 거를 거의 다 취소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선거운동에 관해서 트럼프의 이 감염된 거는 아주 치명적이고 아주 그 함정에 빠졌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네, 치명타다라고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뭐 이것 때문에 또 하나 여파를 입을 수 있는 게 이 대법관이란 말이에요. 지금 청문회 일정, 뭐 민주당 측에서는 법사위원 2명,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명이 감염이 되어서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뭐 좀 미뤄야 된다, 연기해야 된다. 그래서 이 에이미 바렛이 과연 대법관에 임명될 수 있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선거 한 달 놔두고 터진 것 중에서 네. 트럼프 쪽의 호재는 긴스버그 대법관님 돌아가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걸 강행한다라고 해서 진행 중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그 초점은 이 린지 그레엄 법사위원장이 청문회를 12일서부터 4번에 걸쳐서 한다고 공고를 했어요. 그리고 22일 날 상원에서 투표를 하는 거를 결정을 했습니다. 법사위였어요, 마지막. 근데 법사위가 12명이 공화당 의원이고 10명이 민주당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적어도 공화당 의원들이 다 참가를 해야만 이게 통과가 되는데, 지금 청문회 하는 거는 확진된 의원이 현장에 안 가서 그냥 이 SNS로도 할 수 있지만은 그 룰에 의하면은 네. 투표할 때는 반드시 와야 아하. 된다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네. 22일 날 지금 이 확진자고 그다음에 격리하고 이런 의원들이 지금 올 수 있을까? 법사위원회 2명이 지금 확진자고, 그다음에 그 환자들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증세를 좀 보이지만 음성 판정이지만 격리되고 있는 의원 2사람 다 법사위입니다. 네네. 테드 크루즈하고 벤세스 의원들이 네, 맞아요. 격리고 4명이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를 좀 네거티브하게 보는 데서는 이 그 대법관 지명하는 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지금 아무도 전망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도 미치 맥코네라고서 린지 그레엄은 이것만은 강행을 할 거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네. 이렇게 되는 게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상원의원 선거. 네. 의회에서 의원들 선거가 뭐 대단히 중요하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강행을 할 건데 예측하기 지금 굉장히 전망하기 어렵다, 이렇습니다.
그렇군요. 참 이게 옥토버 서프라이즈 하는데 정말 굉장히 강력한 옥토버 서프라이즈. 사실 september부터 9월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확진 소식과 함께 미국 대선 어떻게 돌아가는지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클릭한 뉴스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클릭 한 뉴스 시간입니다. 김혜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혜지입니다.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첫 소식은 날씨 소식입니다. 오늘 무시하게 춥더라고요. 네, 네. 서울 참 추웠죠. 그러니까요. 근데 설악산은 훨씬 추웠나 봅니다. 아하. 벌써 첫 얼음이 관측이 됐어요. 네. 지난주 월요일에 설악산에 단풍이 들기 시작했다고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일주일 만에 얼음이 얼어 관측이 된 버렸어요. 거죠.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이 그러니까요. 청취자분들도 요 며칠 네. 급속도로 쌀쌀해지는 거 느끼셨을 텐데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올가을 들어서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고요.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최저 기온이 어제보다 5에서 10도 낮은 10도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네. 높은 산지는 당연히 더했겠죠.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는데요. 설악산은 영하 1.7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설악산 중청 대피소에서 어젯밤 첫 얼음이 관측된 거고요. 지난해와 비교하면 5일 정도 빨랐습니다. 5일 정도 빠른 거예요. 그러면은 네. 갑자기 왜 이렇게 추워진 거죠? 일단 기상청이 설명하기로는 네. 북서쪽에 찬 공기가 남아했는데 네. 밤사이 날씨가 맑아서 지 표면이 냉각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슨 아.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지? 제가 풀어드리면 네. 지표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열이 빠져나가는데요. 네. 날이 흐려서 구름이 있으면 구름의 열이 갇혀서 다시 대기를 데우고 따뜻해지는 아. 거예요. 근데 요즘처럼 하늘이 구름 없이 뻥 뚫려 있으면 이 지표면의 열이 외부로 빠져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확. 안 그래도 찬 공기가 내려와 있는 와중에 지표면 열까지 빠져나가 버리니까 추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내일 날씨가 아마 더 궁금하실 거예요. 오늘은 같고요. 내일 기온은 1, 2도 정도 더 내려가서 오늘보다 추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15도 정도로 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기 참 많이 그렇죠. 조심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일부 경기 내륙, 강원 영서 내륙, 남부 산지에는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10월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일- 날씨가 막 하늘이 네. 청명하니까 그쵸. 속거든요. 막 반짝반짝거려서 맞아요. 따뜻할 거야 하고 나갔다가 와 이렇게 춥냐 하고 저도 오늘 아침에 혼쭐 났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추워가지고. 속으면 안 돼요. 바깥에서 그러니까요. 보이는 햇살에 속지 마시고 내일 추우니까 따뜻하게들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 자, 이게 두 번째, 네. 수요일까지 이어지고요. 수요일까지요? 네, 목요일부터는 괜찮습니다. 목요일부터는 구름이 좀 끼나 봅니다. 네. 자, 두 번째 소식은 라면 화재 형제 소식입니다. 네,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불이 나서 화상을 입었던 초등학생 형제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이 저도 이 오늘 소식 들려왔습니다. 보고 너무 기뻤어요. 다들 그러셨을 네. 것 같은데요. 지난달 14일에 화재가 났으니까 3주가 지나서야 이제 의식을 되찾은 건데 화상 전문병원 중환자실에 있는 걸로 알려졌었는데요. 네. 추석 연휴 기간에 의식을 완전히 되찾아서 음.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일단 10살 형 A군은요. 온몸의 40%의 심한 3도 화상을 입었지만 현재는 의식을 또렷하게 회복해서 대화가 가능한 네네. 걸로 알려졌고요. 8살 동생 B군은 경미한 1도 화상을 입었지만 장기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형보다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인데요. 눈을 뜨기도 하고 의식을 되찾기는 했지만 고개짓 정도만 가능하고 아직 대화는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의식을 찾아서 일반 병실로 옮겼다는 게 정말 다행인데 사실 이제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 거란 말이에요. 또 네. 이제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랄수록 계속 치료를 그쵸. 해줘야 네. 되거든요. 화상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형편이 좀 넉넉하지 네네. 않다는 소식이 있었고 엄마와 두 형제 매달 정부의 지원을 받아왔는데 이런 사연이 알려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약 2억 원가량의 성금이 모였습니다. 여러 단체를 통해서 성금이 모금이 됐는데 대부분 인천의 학산나눔재단으로 기부를 네네. 해왔거든요. 기부자의 80%가 단체가 아닌 시민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부만 해오신 게 아니라 꼭 치료비에 사용해달라며 네네.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화상치료의 특성상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치료와 관병비는 물론이고 성형 비용과 재활치료에 기부금이 대부분 사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혹시 이후에 기부금이 남는다면 가족과 아동관리기관과 협의해서 생활비와 학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기부를 받고 있고요. 네네. 아이들이 계속해서 힘을 내주길 바라고요. 다들 한마음으로 아이들이 쾌차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응원을 보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저도 연휴 기간에 한 번 또 들어가 봤더니
받고 있더라고요. 네. 지정기부 방식이거든요. 네네. 네, 요새 이제 사실 이제 기부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사고들이 많이 생겨서 사실 뭐 좀 꺼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제발 요 아이들을 위한 돈만큼은 이 네. 아이들을 위해서 꼭 써주기를 다시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군부대에서 코로나19 집단 발병이 있었습니다. 네. 어느 부대인가요? 이 경기도 포천 내촌면의 한 육군 부대인데요. 현재까지 확진자는 36명입니다. 어제 최초로 확진자가 나오면서 부대원 230여 명을 전수조사했고 그 과정에서 추가 감염자가 35명이 더 나온 건데요. 아직 뚜렷한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도 민간군이 협력해서 지금 전수조사 중이다라고만 짧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아리송한 게 대부분 군부대는 지난 2월부터 외박을 중지해오고 있었고 네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이 되면서 모든 부대에서 이달 11일까지 장병들의 휴가와 외출, 외박 원칙적으로 금지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건지 찾아낼 수 있을지가 좀 관심이었고 또 찾아내야 이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오늘 오후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확진된 간부 중에 한 명인 A씨가 지난달 26일, 27일 이틀 동안 네네. 부대장 승인을 받아서 서울에 있는 집을 다녀왔다고 아하.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유일하게 외부와 접촉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A씨로부터 감염이 시작된 게 아닐까 역학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또 군에 자녀들 아들 보내신 우리 어머니들이 좀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대처가 좀 그래도 빨리 잘 진행이 네.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해당 부대원들은 전원 인근 부대 시설로 분산이 돼서 1인 격리 중이고요. 간부들, 군인 가족도 자가 격리하도록 했고요. 해당 부대는 모든 휴가가 전면 통제가 됐고 네네. 포천 내 모든 지역 부대들도 기존 국방부 지침에 따라서 외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지금 확진자 중에 한 명이 지난주부터 증상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하. 그래서 내일의 이제 추가 확진 사례 그리고 또 앞으로의 상황을 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소식 짧게 전해주시죠. 세금을 떼먹은 강남 변호사. 세금을 떼먹으면 안 되죠. 그것도 변호사가요. 네. 서울 강남권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A씨가 분당 소재 88평짜리 대형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형편 아주 넉넉해 보이는데 그러네요. 이 A씨가 고액 체납자예요. 사건을 수임해 번 돈을 숨겼고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아하. 어떻게 저렇게 찾기는 찾았어요. 그래서 네네. 수색을 해보니까 법전이 꽂혀 있어야 할 서재 책꽂이 뒤에는 현금이 발견이 됐고요. 금고 안에는 일본 골프 회원권과 순금, 명품 시계, 핸드백 등 2억 원 상당의 아하. 금품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국세청은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하거나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 추적 조사에 착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네. 이 대상에 오른 사람은 지금 812명입니다. 812명. 세금 네. 잘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산세 오늘까지 내셔야 돼요. 네네. 깜빡하신 분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핫 뉴스 김혜지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7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